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민 콘텐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선우입니다. KT는 기업과 교육기관, 법률, 또 의료기관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디지털 책임 교육 과정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오늘 어떤 교육 과정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디지털 책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 주실 디지털 교육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옥현진 교수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디지털 세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교수님께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영화 예약을 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디지털 사회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디지털 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모든 어떤 책임에 관한 것이 다 디지털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교수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 공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잘 가려서 활용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하나 있겠고 또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능력들도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지식을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을 우선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함께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저 배우 연기 진짜 잘한다. 누구야? 설마 저 여자 배우?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나이도 어린 배우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난 별론 거 같은데. 네가 연기에 대해서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가? 진짜잖아? 엄마, 이 배우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 이 사람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괴롭혔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엄마한테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네. 이거 보세요. 인터넷에 글 쓴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기엔 별로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여기 제대로 된 기사나 증거가 없잖아. 사람들이 쓴 글이 있는데도요? 우리 아연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이 글의 내용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연이도 누군가가 인터넷에 거짓말로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쓴다면 기분이 안 좋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럼 지금부터 엄마랑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네, 좋아요. 그래.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특히 애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그 정보가 뭐 아빠나 엄마나 뭐 선생님들을 통한 정보보다 더 맞다고 옳다고 믿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꼭 여기에서 얻는 정보는 꼭 옳지만은 않다는 그 태도도 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디지털 책임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사회에 살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이니까 맞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그럴듯한 정보들을 이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거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써왔던 텍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쓴 텍스트의 정확성을 다른 소스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검색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커피가 몸에 좋다 나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을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시범을 잘 보여주고 이렇게 시범 보이는 것을 절차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회 참여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교수님? 우리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사회 참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들은 주로 투표를 통해서나 다양한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지만 자녀들의 삶 속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투표나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주변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연습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사회 참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참여가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 참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인권에 관한 것, 전쟁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에너지에 관한 것,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나라,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요즘 글로벌 시민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공간을 통한 참여는 훨씬 더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교육 방법들이 있을까요? 동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같이 경험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어떤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게 환경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고, 에너지 문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고, 자녀들이 실천할 수 있을 법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로 같이 동행하면서 경험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치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니? 우선은 아이랑 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 그런 영상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도록 재미있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가능한 것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사회적 공간이 온라인 공간에 더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원하는 공간이니까요. 네. 디지털 세상에서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언제 어디서나 세계 시민 적극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또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크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좋아요와 댓글을 하나 올리는 것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공익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구독을 해주고 좋아요로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고 금전적인 또 토대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그 문화 컨텐츠 또는 디지털 컨텐츠 텍스트들을 만들어보는 경험들을 하게 해주고 또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로는 독서 감상문 같은 거나 그림 일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자녀들이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웹툰은 웹툰 나름대로의 또 장르적인 특성이 있고 영상을 찍을 때는 영상을 찍는 또 나름의 특별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디지털 컨텐츠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좀 잘 설명해주고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안내해줘서 그런 활동들을 보다 세련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자녀의 현재 상태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습관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는 가치 창출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예,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아이랑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이 그 올바른 정보에 대한 판별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동행이라는 말씀이 이제 한 번에 팍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 이렇게 너희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동행해서 같이 배우고 또 같이 만들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단순히 인터넷을 오락거리로만 여기지 말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께서 참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어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게 있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문제는 나름의 경험들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체득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배우고 또 같이 경험해보고 서로 동행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서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방법으로 효율성 있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가치 창출을 해낼 수도 있네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디지털 공간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잘 담긴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지털 시민 원팀의 디지털 시민 교육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은 디지털 세상을 형상화한 가상의 공간을 탐험하고 디지털 공존, 디지털 안전, 디지털 책임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스토리라인 속에서 진행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업로드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 광장에서는 정보 판별, 사회 참여, 가치 창출에 가진 디지털 책임을 배웁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거짓된 정보가 혼재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 정보 판별은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바른 정보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진실의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언제나 바른 정보만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실의 지도를 완성하면 초등 저학년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정보를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며 이때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디지털 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를 담은 디지털 시민 SNS 업로드하기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할 공존, 안전, 책임의 가치와 그 내용을 널리 알리며 사회 참여, 가치 창출을 실천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민 원팀의 디지털 시민교육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에 발맞춰 올바른 정보를 찾고 적극적 참여를 통한 디지털 세상에 기여하는 디지털 책임의 가치를 지키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첫째, 자녀가 자주 접하는 채팅방, 뉴스, SNS, 영상 플랫폼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는 믿을 수 있는 정보도 많지만 거짓된 정보도 함께 혼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확인하는 태도는 팩트체크의 첫 걸음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꽤나 교묘하게 허위 조작 정보가 조작되고 유포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과 함께 부모님을 포함한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보를 판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정보를 생산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유포하는 책임감을 가진 디지털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 가치 창출로 디지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디지털 시민의 가치를 알리는 게시물을 작성해 본다거나 짧은 영상을 찍어 본다거나 하는 활동을 함께 해본다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디지털 책임에 대한 생각이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공헌을 통한 가치 창출은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디지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